부장님 요즘 유튜브 입맛이 PB 통 소개 없... 영상이 안 나왔네요. 우리 똘똘이 네. 스머프 유튜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업일보 WM센터의 유태호 PB입니다. 네, 뭐 라이브로 한번 할까요? 똘똘이 스모업. 유태 안 사고 뭐했슈? 자, 오늘 천스타 기념으로 우리 유태우 PB가 또 라이브로 한번 말씀 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자 들어봤잖아요. 삽니까 코스닥? 사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로 코스닥에 물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렇죠. 또 저희 편 아나운서님이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아니, 거의 뭐 인간 바로미터잖아요. 그렇죠. 거의 점수를 딱 해주시네요. 사라고. 네. 자,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자면요.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리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부터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그 반대로 지금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이제 거래소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에 투자자 일별로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3일째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3000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국내 자금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금이 코스닥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수급을 보니까 또 코스닥의 개인 매도세가 워낙 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하게 오를 때 한 20%씩 종목이 오르면은 사실 팔고 싶잖아요. 뭐 하루 만에 사셔서 이득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랑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에 대한 또 강한 신뢰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왜냐면 5,000피를 천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코스피가 5,000에 다다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00 코스닥 말하면은 이게 지켜질 거다. 이런 좀 신뢰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환율 1,400원대로 간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3천 초반에서 5,000피의 그 여정에서는 많은 것들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상법 개정을 수차례 하면서 더구나 기업이 돈을 버는가라고 하면 AI 국면에서 쇼티지 나는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전부 다 한국 기업이 중간에 있었고 가장 중심에 있었고 또한 미국의 리쇼링과 리모델링 속에서 한국의 주요 전략 업종들, 산업들, 조선, 방산 막 각광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이 좌우 균형감 있게 5,000피가 됐어요. 근데 코스닥은요. 물론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더 높은 베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그냥 주창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뭐 상법 개정을 합니까? 배당소득 개선을 합니까? 등등 뭘 합니까? 등등.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 디지털 자산 외에는 보이지 않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 사실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고 특히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빅파마들한테 콜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요소들도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좀 바이오에 많은 해외 접촉이 있을 거다. 이익도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또 저변에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코스닥에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지금 디램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 회사들이 결국에
이제 P가 증가가 되면 P는 끝까지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Q 바로 물량을 증가하기 위한 증설 조치를 들어갈 텐데 그 저변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을 이야기할 때 여태까지 사실 번 돈을 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그 투자하는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증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증설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갔던 돈, 반도체 칩 메이커들한테 들어갔던 돈이 이제는 장비주라던가 소재 부품 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면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네. 우리 코스피는 그동안 K자 회복과 상승, 즉 반도체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컸다. 가는 놈이 간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유태우 PB의 말씀은 코스닥 역시도 종목을 엄별하게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들리는데 혹시 코스닥은 이 개별 방안이 아직은 모호해서 그냥 코스닥 지수를 사는 게 더 낫잖아요. ETF식으로. 맞습니다. 지금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레버리지를 많이들 사고 계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그게 가장 편한 선택지이기도 할 테고요. 지금 코스피가 오른 것처럼 코스닥이 올라준다면 그냥 지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스닥에서도 저는 좀 좋은 업종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도 업종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위주로 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에도 사실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대형 섹터들이 따로 있죠.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코인들도 잘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뒤에 깔려있는 로봇 소부장들은 또 코스닥에 많이 산재를 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살펴보자면 좀 기대감이 많이 뭉쳐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여태까지 잘 올라주다가 눌려있던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업종들도 사실 코스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위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한다성 아나운서.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코스닥도 선택과 집중의 업종이 중요하냐? 아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사야 된다. 어느 쪽에 좀 더 설득력 있으세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특정 종목을 특정 사겠습니다. 종목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이제 5,000비 시대에 다들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그 베타의 글쎄 그 기억을 잘 잊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유태오 PB는 코스닥도 가는 종목 가는 업종이 있다.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방금 말씀 안 드린 업종이 하나 있는데 2차 전지도 그 중에 한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져오신 뉴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 연내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바로 어제자로 좀 가장 많이 본 뉴스로 네이버 이제 메인 화면에 떠 있던 기사인데요. 이제 펀드 매니저 10명 중 9명이 연내 코스피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넥스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바로 로봇과 전력 인프라를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로 떠올랐고 정부의 어떤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같은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요. 최대 2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코스닥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국내 증시는 여태까지 코스피에 좀 지표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5000P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중압감이라던가 아니면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와중에 정부가 말했던 5000 달성이 됐으니 네. 지금 매도를 하자 이런 포지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이제 7천만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뜯어보면은 이제 포스트 반도체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과 전력 인프라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는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와중에도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정책들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조정 장세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면 지금은 주도주의 변화, 방향성의 부재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잖아요. 뭐 목요일 날 FOMC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는 건 다들 알겠는데 실적들은 어떻게 포진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닝 슈퍼위크다. 어닝 슈퍼 위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좀 운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0피 달성도 됐고 그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1년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열풍이 좀 기대감 영역을 넘어서 실제로 숫자로 드러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반도체 거인들이 줄줄이 실적을 좀 내놓는 그런 주간입니다. 제가 어닝 슈퍼위크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리고 애플까지 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역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단순히 뭐 매출액이 얼마 나왔느냐 이런 게 아니라요. AI에 그 엄청난 투자 금액을 넣었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 그 투자한 게 회수가 되고 있느냐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텐데 그거는 지금 매출액이 아니고 향후 가이던스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유료화 모델을 내놓고 있잖아요. 다들 유료화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잘 안착을 하고 있는지, 가입자 수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익은 좀 내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문이 좀 증명이 된다면 좀 다시 한번 AI 투자론에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둔화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도 좀 주춤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목요일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태우 PB는 AI 유료 모델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 쓰고 최근에 있어요? 재미나이. 최근에? 예. 한다선 아나운서는? 전 연계입니다. 요즘 연계? 아, 그럼 이번 실적 뭐 그냥 고만고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실적,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액이 얼마 찍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좀 국내 증시를 보신다면 그 해외 빅테크 업체들이 앞으로 투자금을 얼마를 책정해 놓고 있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쏟아 부어줄 예정이냐, 그게 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슈퍼위크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 오후장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제가 가져온 뉴스들 소개를 아직 좀 못 해드렸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코스피 5천이 왔는데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바로 또 이 국내 주식 비중 때문인데요. 이 비중이 워낙 국내 주식이 잘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초과를 해서 앞으로 오르면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이 매도 폭탄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고 이 비중이 상향이 된다면 1% 상향할 때마다 국내 증시에 15조 원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도 좀 핵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이 첨단 로봇이 움직이는데 선 꽂아놓고 쓸 거 아니잖아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시 좀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제 한동안 줄줄줄 빠졌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로봇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좀 높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 더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곧장 이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로봇이 또 산업 현장에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이 2차 전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우리가 과거 2차 전지의 큰 랠리, 그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손해도 보고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캐즘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2, 3년 있으면 다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조금도 삭감되고 충전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난제고 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전망이 확 쪼그라들면서 주가가 여전히 보합 상태, 답보 상태인데 이게 이제 CES 이후에 로봇이 우리 생활에 온다고 또 일론 머스크는 또 로봇이 실생활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잘 안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기차 로봇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전기차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당연히 캐즘을 계속 겪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가 수요가 줄어든 만큼을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피지컬 AI가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하락했던 원인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한창 금리가 내려가 있었을 때 이제 국채 발행하는 부담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을 펑펑 썼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하면서 그 이자 비용이라던가 국채 발행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니까 정부들이 친환경에 들어가던 돈을 먼저 회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캐즘이 도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피지컬 AI라는 게 사실 AI 앞에 피지컬이 붙었지 않습니까? AI가 소프트웨어로 존재를 하는 하드웨어 물론 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프트웨어 상태였다면 그게 이제 실생활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피지컬 AI라고 왜 부르냐면 우리가 원래 로봇이라고 부르던 그 산업용 로봇들은 코딩을 따릅니다. 이렇게 여기서 물건을 잡아서 일로 옮겨라 이런 코딩의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피지컬 AI는 실제 상황에 맞게 이 컵이 재질이 종이인지 나무인지 플라스틱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손의 압력을 조절하고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피지컬 AI 단계로 넘어오면서 배터리도 원래는 전기차의 부품주였다면 이제는 피지컬 AI의 부품주로 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지컬 AI라는 게 단순히 휴머노이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스마트 글래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배터리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3.7kW가 탑재가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충전하는 배터리 2개와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 이렇게 총 3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11kW가 넘는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틀라스 한 대당. 그러면은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60kW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한 5, 6대가 전기차 한 대만큼의 어떤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은 당연히 돌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회가 전기적으로 완전 친환경으로 돌아가려면 약 240테라와트 정도의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산된 총 배터리 용량을 합쳐도 3테라와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 SDI 같은 전고체 배터리의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의 이제 어떤 꿈이 발현이 된다면 네. 그 2차 전지의 상승세는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좀 당연히 투자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 기대가 전기차와 로봇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오후장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나요? 오후장은 저는 지금 개인분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까 수급에서 봤던 것처럼 코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을 따라서 코스닥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피지컬 AI 소부장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혹은 지금 숫자는 잘 나오는데 여태까지 소외돼 있었던 화장품주 이런 것들에 좀 눈높이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장애라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급이 혹시 끊기진 않았는지,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지, 혹은 연기금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좀 그 흐름에 올라타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시가 분기점에 있는데 작년에 코스피였다면 지금 이 순간은 코스닥, 그 중에서도 업종을 주목하자. 맞습니다. 제가 증시 분기점이라고 사진을 하나 네. 만들어서 왔는데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왼쪽 길이 상승 지속이고 오른쪽이 조정입니다. 이게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전체 증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제 왼쪽 길로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증시 분기점에 있지만 이제 투자 방향을 잘 고려해서, 이게 분기점이 상승 지속 조정일 수도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위크 지나고 나서 이제 기업들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결정하셔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5,000피를 찍은 적은 없죠? 그쵸. 네. 오늘 어때요? 오늘 우리장 항상 오후에 좀 강하잖아요. 다시 상승해서 5,000P로 오늘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코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시세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 코스피도 크게 안 밀려요. 네, 네. 5,000P로 마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증시의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오늘 공교롭게 천스타 기념해서 코스닥 관련돼서 많이 다뤄봤는데 그래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장의 기세가 좋다. 이번 주에도 국장의 기세는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